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화가 잘 통했다는 남자친구. 자상하고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모습에 임 씨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데요.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6개월을 남긴 그때 우연히 서로의 전과 기록을 떼보게 됐다는 임 씨.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정말 전과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욕 한 번 한 적 없던 사람이 그것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건데요. 대체 게임에서 무슨 욕을 했냐고 물었지만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제대로 된 해명조차도 해주지 않는 상황. 지난 일을 묻고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일단은 각색을 좀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 지금 예식장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걸 다 그냥 뒤 엎어야 될 진짜 그 직전까지 온 겁니다. 네, 일단 사연자가 30대 중반 임 씨입니다. 소개로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1살 연상인데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 누구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둘이 정말 잘 맞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나이도 비슷하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임 씨한테 너무너무 자상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허. 또 굉장히 좀 내향적이기도 해서 MBTI로 따지면 I 성향인 남자친구였는데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즐기지도 않고 전해요. 별다른 취미도 없어서 술 문제, 여자 문제 속 썩이는 일이 그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유일한 취미라고 한다면 컴퓨터 게임 하는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뭐 별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건 좀 아닙니다, 저랑은.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말이죠, 소장님. 네. 뭐 해야죠, 결혼.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또 남자가 예의도 바르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부모님께 상견례도 끝냈고요. 예식장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다 예약을 끝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냅 사진도 찍고 하여튼 뭐 결혼 준비하느라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자,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은 한 번씩 뭐 가입한다는 그 온라인 카페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뭐 도움도 많이 주고받고 한다는데 여기서 임시 이 사연자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임시 눈에 뜨는 게 뭐냐면 알다시피 예비 신랑 신부들이 가입하는 앱이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조언이 들어온 거 보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그 등본이라든지 그다음 가족 뭐 등본 아니면은 뭐 채무 관계 그리고 이걸 확인해 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과도 확인하는 글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혹시 싶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야 요즘 결혼 전에 서로 전과 기록도 떼어본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남자친구는 뭐라 했냐면은 그때까지 그래 뭐 그러자고라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일단 뭐 박 변호사님, 네. 혹시 그 사모님하고 결혼하시기 전에 뭐 떼어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 완전히 믿으셨구나, 두 분. 뭐 연애도 했으니까 그 전에 좀 알기도 알았고 어. 그거는 했는 것 같아요. 뭐요? 뭐 궁합 이것 때문에 뭐 그걸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그 말고는 뭐 확인하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만약 결혼은 할 거죠? 네, 뭐 결혼 생각이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없다? 전 사실 뭐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나 서류로 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오늘 회의하면서 이 사연을 접했잖아요. 이거 보고 나니까 전과 기록은 좀 봐야겠다 진짜?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과 기록이라. 자, 그런데 농담처럼 뭐 이 결혼 준비 카페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빠 우리도 한번 볼까라고 그러냐 농담처럼 딱 꺼냈는데 진짜 조회를 해봤다는 겁니다. 저 전과 아마 조회 여자친구 할 수는 없고요. 남자친구 본인이 뭔가 뭐 필요하면 할 가능성 뭐 다 해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전과기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놀랍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하. 전과가 있었어요. 있었어. 전과가 있었어요. 어. 뭐냐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성폭력?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그래서 벌금 200만 원 선고된 전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박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의 전과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예. 해야 되거든요. 어. 물론 뭐 취업이라든가 뭐 공무원 관계는 관계 없는데 어떻든 간에 임 씨가 화가 나니까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남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화가 어허. 나서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예. 그걸 고소를 당했다. 근데 그 고소를 한 분한테 만났더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1,000만 원? 예.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1,000만 원일까 뭐 합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처벌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박 변호사님, 네. 벌금으로 2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이거 진짜 그 저지른 범죄가 좀 센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말하기가 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은 뭐냐면 통신 매체에 음란한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다가 그런 사진을 전송해서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 행동이 인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범죄했다는 것은 좀 확인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런데 말이죠. 아까 이 선고 날짜를 봤더니 이게 1년 전이었다. 그러면은 이 남자친구가 그 임씨 이 사연자와 만나는 중에 저런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서 전과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과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지만요. 임 씨가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게 그 대목이었습니다. 분명 임 씨를 만나는 도중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유가 하나도 안 됐다는 사실에 더 큰 실망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또 임 씨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 남자친구가 임 씨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욕설조차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남자친구 모습이 진짠 건지 이제는 그것조차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진짜 계속 어딘가 찜찜했다는 이 사연자 임 씨. 결국 남자친구에게 오빠 판결문 보여줘. 내가 직접 눈으로 오빠가 무슨 이걸 했는지 내가 봐야겠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남자친구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을까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오빠 진짜 좀 솔직하게 얘기해줘. 이렇게 찝찝하게 결혼할 수는 없잖아.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욕을 했길래 이렇게 고소까지 당했냐고. 아니, 그냥 화나서 욕설 조금 했을 뿐이야. 이상한 말 1도 안 했는데 고소까지 당했어. 아유, 내가 진짜 억울하다. 나 그리고 나 진짜 반성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게임할 때 채팅도 안 해. 아니, 댓글조차도 안 남긴다니까. 아니 근데 여태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이렇게 속이고 큰일이 벌어졌어. 나도 정말 믿고 싶으니까 판결문 한 번만 보여줘. 꼭 나도 믿고 싶어서 그래. 아, 진짜 내가 4년간 니한테 보여준 말, 행동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돼? 아, 정말 자존심 상해서 더는 이야기 못하겠다. 판결문이라고? 아우, 진짜. 아, 그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돼? 네. 오빠 못 믿어? 계속 이런 벼랑 끝으로 밀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임 씨는 그래도 봐야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방금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자친구가. 자, 이후로도 상황을 계속 모면하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자, 임 씨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혼 준비 중에 남자친구의 전과를 알게 됐습니다. 이 결혼 괜찮겠습니까, 이거? 예? 아니, 이거 우리 은배 팀장님, 이제 며느리도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그래도 진짜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렇습니다. 물론 남성이 전과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 전과가 그런데 흉악범이나 강력범은 아닌 거고 약간 이제 성적인 문제라 약간 좀 치사하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한테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남자는 없다. 일단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마시고 덮어두고 넘어가는 거 좋은 거. 앞으로 행동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구태여
들춰내가지고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소장님은 저 네. 저거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 기본적으로는 너무 위험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남자가 뭐 인터넷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과가 있는지 뭐 이것도 사실은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스럽고 또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것도 걱정스럽지만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이걸 속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연애를 하면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들킨 거잖아요. 들켰어. 그렇으면 정말 이 사람의 본 모습은 뭘까?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정말 또 예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폭력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진짜로 한 번 만약에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 너무 그래도 좋은 남자친구였으니까 만약에 용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판결문 반드시 봐야 되고요. 솔직하게 얘기 들어야 되고 뉘우치기는 하는지 이런 거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런 쪽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일단 봐야 된다. 봐야죠. 판결문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봐야 된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인데.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하실 때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예.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싸우는 그 게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대가 너무 잘해. 그럼 막 채팅창에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 욕하죠. 이게 딱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욕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채팅까지 하면서 할 정도 실력이 안 돼서 그냥 무시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예. 자, 뭐라고 말씀 좀 해주셔.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의외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의 파트너가 전과적이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전과자가 뭐 있죠. 당연히 범죄라는 사회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떳떳한 전과는 잘 없거든요. 맞습니다. 나 오늘 전과 있다. 나 전과 이런 전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걸 뭐 잘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에 갔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이 재판 받건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속돼 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뒤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뭐 좀 더 이 안 좋던 쏘깃던 부분은 좀 그렇지만 200만 원에 뭐 이 정도면 또 큰 범죄라고 말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또 그 행동들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냐. 김은미 팀장님 말씀처럼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잘했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결혼 생각이 있는 우리 이자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게임 채팅창이라는 게 거친 언어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이 남자친구가 콕 집어서 얼마나 특출났으면 고소를 당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떤 정도 수의 욕설을 했는지 일단 판결문을 좀 보고 싶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혈중앙큼농도님 어지간한 욕 아니면 고소도 안 당했을 듯 하셨고요. 이 멀바 너나 잘해님 채무랑 전과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셨습니다. 고금옥님 저도 전과 확인 안 했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 알았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 바나나 콜라님 겨우 그것만 했겠냐 여러 가지 했겠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